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어초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연어초밥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연어초밥님이 어떤 귀신을 보는 친구와 또 인연이 있고, 그 친구와 다니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연어초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분 중에 귀신을 보는 친구와 또 이렇게 인연이 된 적이 있고, 또 그에 관련된 네네.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친구가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약간씩 보기는 했었대요. 네. 근데 저와 어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을 겪고 영안이 갑자기 확 열려서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처럼 귀신을 보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같이 겪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얘기 시작 전에 이 친구의 집이 자주 나올 거라서 집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지금 사진을 너무 잘 찾아주셨는데 예. 네, 이 친구가 상가 건물 4층에 살아요, 주인집에. 어,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곳에는 저렇게 철문이 있고 이 철문을 올라가면 바로 현관문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네네. 네, 계단에서 바로 서서 현관문이 보이고 그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바로 마주보는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이 방을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예. 친구를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를 도도라고 부를게요. 도도. 예. 네. 그래서 이 도도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얘가 말수도 적고 조금 낯도 많이 가리던 그런 친구라서 처음에 친해지기가 살짝 어려웠다가 이제 이 친구가 살짝씩 귀신을 헛것 아닌 헛것처럼 보게 돼서 자기는 사람들 얼굴을 잘 안 보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친해지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다가 인터넷에서 영역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적힌 글을 봤어요. 우연히. 예. 네, 우연히. 근데 이게 영화를 띄우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예전에 유행했던 분신사바처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분신사바는 그래도 광영술이라도 하는데 얘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테스트를 하는 글이에요. 이 방법이 잠들기 직전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자기가 제일 애착이 깊었던 집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과 문을 전부 다 닫고 현관문까지 닫고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현관문을 다시 열었을 때 무언가 옆에서 움직이는 게 지나간대요. 이 움직이는 게 벌레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 형태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의 영역이 센 거다. 이게 끝인 테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가끔 귀신을 본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야 너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봐. 그래서 친구를 막 부추겼어요. 예. 이게 비몽사몽한 상태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기는 이 친구가 약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생물 수업이 저희 생물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실에서 졸리니까 거기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얘를 흔들어 깨웠는데 정말 기절한 것처럼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뭔가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가위에 눌렸거나 아니면 이건 위험한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친구랑 이 아이의 팔을 한쪽씩 들고 얘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예. 근데 얘가 저희한테 그 양쪽 팔이 끼워져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그렇게 흔들어도 안 일어나길래 막 등짝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수업 나머지 듣고 학교 끝나고 말해준 꿈의 내용입니다. 도도라는 친구가 지금 저 상가 건물이 제일 오래 살았던 집이라 저 집을 상상을 했대요. 예.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문 다 닫고 다시 나왔다가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마주보는 자기의 방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리고 이 방문 안에 어떤 50대 아저씨가 뒤돌아서 앉아 계셨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처음 보는 아저씨고 뒷모습만 보이는데 등산복 같은 바람막이 같은 그런 비닐 옷에 아무 색깔도 무늬도 없는 까만색 옷과 까만색 바지를 입고 앞바다리를 하고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저건 뭐지? 라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점점 옆으로 몸을 흔들었대요. 이게 몸이 흔드는 게 점점 세지니까 이 친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막 짖고 으르렁거려서 이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강아지를 쳐다보고 이 남자를 쳐다보니까 이 아저씨가 몸을 점점 흔들다가 딱 멈추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제가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집으로 가는데 그 다음날 다시 말을 해주기를 그날 집에 가는데 유달리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예.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귀신을 보기는 봤지만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유달리 사람이 많아서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 다음에 학교에 왔대요. 근데 그러고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자꾸 똑같은 꿈을 반복을 해서 꾸더랍니다. 얘가 현관을 다시 들어가고 그 아저씨가 다시 와 좌우로 움직이고 꿈을 꿀수록 점점 아저씨가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다가 주말이 돼서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네,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 가위를 탁 눌려서 이 친구가 눈을 살며시 뜨고 이제 주위를 막 둘러보는데 예. 아까 현관을 딱 열면 바로 방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가로로 자요. 그래서 방문을 열면은 바로 침대가 가로로 있고 방문 쪽에 머리가 있는 상태로 거기서 눈을 돌리니까 방문 옆에 이 아저씨가 서 있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예. 근데 이 아저씨가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가위를 깨야 되나 이러면서 손가락을 막 그 들은 거 손가락 움직이고 하지 혀 씹어보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가위가 안 깨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서 이제 현관문이랑 반대쪽 창문을 탁 보니까 거기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서 들어오고 뒤따라서 할머니 한 분 걸어서 들어오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아저씨한테 막 욕을 하시더래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예.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풀 죽은 듯이 한번 노려보더니 고개 숙이고 현관 밖으로 막 터덜터덜 걸어 나가셨대요. 쫓겨났구나.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 강아지를 이 도도 품에 안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잠이 깼대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다시 꿈을 꿨는데 이 강아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할머니한테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더래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뭐 위에 그 신줄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친구나 이 친구 어머니나 뭐 주변에 그쪽으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서 네가 따로 이름을 지어서 나를 불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그 이름으로 꼭 불러야 되고 내 이름을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부탁을 해서 지켜줄 거지만 내가 할머니 심부름을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곁에 없을 때는 네가 조심을 해야 돼. 너 이제 조금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가 강아지인 수호령이 생겼고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다가 다시 귀신을 보게 돼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네. 장마철에 비가 엄청 오는 여름이었어요. 근데 여름이라 해가 길기는 해도 장마철이라 저녁부터 엄청 깜깜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학원회를 다니게 돼서 학원에서 원래 이 친구를 만나야 될 시간인데 이 친구 학원에 안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안 와? 이러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분명히 받았는데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다시 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참다가 너 도대체 내 전화 왜 안 받냐? 그날 도대체 왜 그냥 끊었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날 귀신을 만났다 이러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이 친구가 그날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학원 가지 말고 비도 엄청 오는데 그냥 자야겠다 싶어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현관문도 열어놓고 자기 방문도 열어놓고 자고 있었대요. 어차피 이 3층에서 올라오는 철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자고 있는데 여기가 상가 건물이고 조금 유흥가에 있는 상가예요. 아,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가끔 술 취한 아저씨들이 뭐 옥상에서 구름 과자 태우신다고 옥상 열어달라 아니면 뭐 하다못해 별을 보겠다 이러면서 커플이 문을 열어달라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올라와서 그럴 때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넘겼었대요. 예. 이 철문이 굉장히 튼튼하니까 그냥 안심을 하고 그날도 자고 있는데 누가 또 철문을 덜컹덜컹 흔들더래요. 그래서 아 짜증나 귀 아픈데 뭐야 이러고 조금 더 흔들면 신고를 하자 그러다 가겠지 이러고 또 누워 있었어요. 계속 아래서 사람이 철문을 덜컹덜컹 흔들다가 여자 목소리로 안에 없어? 있잖아. 없어? 있잖아. 이렇게 소리가 났대요. 뭐야, 예. 그래서 얘가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술 취한 목소리도 아니구나. 거기서 뭔가를 하면은 안에 사람이 있는 티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숨지고 계속 눈 감고 자는 척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전화를 건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가 바로 끊었대요. 소리가 안 울리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계단 쪽을 딱 쳐다봤는데 저 사진에 있는 철창 있잖아요. 저 예. 철창이 주먹을 쥐면 손이 안 들어가고 손을 펴서 넣으면 손이 들어갈 정도예요. 네네. 그런데 그 귀신이 목을 기린처럼 길게 빼서 저 철장 안으로 머리를 구겨 집어넣어서 유턴하듯이 목을 U자로 꺾어서 잠수함에 있는 잠만경처럼 목을 쭉 내밀어서 이 방 안을 보고 있더래요. 오, 예. 그러고서는 딱 눈이 마주치니까 있었네. 근데 왜 안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하면서 막 웃더래요. 예. 웃는 것도 막 이렇게 웃으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계속 굳어 있다가 또 전화가 다시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일단 받았대요. 급하니까 무음은 못하고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이랬는데 제 목소리로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아 진짜 야 나 진짜 지금 못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밑에서 야 학원 가야지 같이 가자 나 집 앞인데도 언제 나와 나 엄청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이 친구가 아 나 오늘 좀 아프기도 하고 안 갈래 그냥 집에서 쉴래 그랬더니 제가 밖에서 아니 그럼 난 여기까지 데리러 왔는데 혼자 가라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래요. 근데 이 친구랑 저의 집이 학원을 딱 가운데 놓고 반대쪽이에요. 버스 타고 가야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데리러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막 밑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을 다 까먹고 아 그냥 얼굴 보고 왔으니까 안 간다고 하든 아니면 둘 다 학원에 가지 말고 같이 밥이나 먹든 해야겠다 이러면서 계단 쪽으로 이렇게 딱 돌리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인기척이 없더래요. 예. 그래서 야 초밥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야 초밥아 하고 딱 부르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이 계단에 경사가 있잖아요. 예. 귀신이 이 계단 경사 아래에 계단에 턱을 이렇게 바닥에 붙이고 숨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빼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목을 유턴으로 꺾은 상태에서 목을 위로 들면은 얘랑 눈이 보이는 거고 거기서 전화가 받으니까 턱을 계단에 바닥에 붙이고 뱀처럼 바닥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오, 예. 근데 얘가 딱 일어서니까 얼굴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 눈을 딱 마주치니까 전화기랑 이 얼굴이랑 동시에 초밥? 나 초밥 아닌데? 아닌데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하면서 막 웃더래요. 다시 끼 이러면서 미쳤다. 예.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까 그 말했던 강아지 짖는 소리가 다시 나고 할머니가 거실 쪽에서 막 걸어 나오시더니 현관문을 진짜 세게 쾅 하고 닫으면서 이 막 무슨 뭐 강아지 막 송아지 하면서 막 다시 쌍욕을 막 박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은 집에 숨어 있어라 이러고서는 막 쓰담쓰담 해주시고 강아지가 옆에 이렇게 앉더래요. 그 여자는 계속 밖에서 이렇게 문 흔들고 있고 할머니는 얘 진정시키다가 또 쌍욕 한번 박으시고 이러고 있다가 쪼르륵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서 핸드폰을 보니까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5통이 와 있더래요. 저랑 분명히 통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집 앞이라고. 근데 이거는 통화 기록이 없고 처음에 받았다 끊은 것만 통화 기록이 있고 그 뒤에는 부재중 전화만 다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라한 거네요. 목소리나 이런 거를 나오게 하려고. 네, 근데 그게 완전 제 목소리였다고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 전화로 제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신들한테 타겟이 된 거 아닐까요? 그 친구분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저씨 있잖아요. 50대 아저씨. 예. 네, 제가 이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기억 안 나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려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 있었는데 기억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귀신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서 다 까먹으려고 노력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 아저씨 혹시 무슨 옷 입고 어떻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맞아, 그 아저씨야. 그랬더니 요즘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서 배경이 뭐 판타지건 중세건 정말 이상한 배경에 항상 똑같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꿈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때 할머니한테 쫓겨나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요즘 다시 꿈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해졌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또 건들고 그 잊지 못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 친구가? 아, 네. 이 친구가 물귀신한테 홀려서 돌배님 말씀대로 귀신들이 자꾸 건드렸나 봐요. 네, 그 그래서 이후로. 물귀신한테 홀렸는데 이 친구 대신 제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느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 도도 그리고 제 동생과 제 동생 친구랑 저희 부모님까지 6명이서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제 동생의 친구와 도도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상태고요. 구명조끼 없으면 떠있지도 못하고 네. 제 동생은 혼자서 물에 뜰 수만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영은 조금 오래 배워서 구조 수영까지 배웠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다 들어가서 같이 놀자 하니까 동생 친구와 도도가 바다에 너무 무섭다고, 특히 도도가 자기는 튜브가 있건 구명조끼가 있건 아무리 안전해도 허리 이상으로 물이 들어오는 곳은 절대 안 들어간다라고 확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왜 그 5,000원 주고 엄청 큰 튜브 빌려주잖아요. 노란 거 그거요? 네네, 커다란 네. 거. 그 커다란 튜브를 2개만 빌렸어요. 어차피 해안가에서만 놀 거니까 2개 가지고 나눠 놀자. 그래서 2개를 빌려가지고 그 수영을 못하는 동생 친구를 그 튜브 가운데에 집어넣고 제가 그 튜브를 끌고 다니면서 놀아주고요. 도도랑 제 동생은 같은 튜브의 양쪽에서 한쪽씩 튜브에 팔을 건 상태로 동동 떠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너네도 내가 튜브 끌어줄게 같이 놀자 그랬도 절대로 깊은 바다에 안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동생 친구만 그럼 얘 끌어주면서 한 바퀴 돌고 있을 테니까 너네 거기 해안가에서 놀고 있어? 그랬더니 둘이 알겠다고 해서 이 친구만 뺑뺑 돌면서 놀다가 사람이 너무 많길래 조금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오자. 어차피 튜브 있으니까. 그래서 나 저기 깊은 데 갔다 올 테니까 너네 둘이 여기 있어? 그러고 막 깊은 데로 헤엄쳐 갔어요. 예. 그리고 다시 육지 쪽으로 가려고 튜브를 잡고 딱 뒤를 돌았는데 도도랑 제 동생이랑 튜브를 가운데 한 팔 걸친 채로 막 헤엄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같이 놀려고? 그러면서 말을 딱 꺼내는 순간에 도도가 갑자기 튜브에서 손을 딱 뗐어요. 그러니까 튜브에 한쪽만 팔을 걸치고 있으니까 튜브가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이랑 도도가 갑자기 물에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서 도도는 저랑 몸무게가 비슷하니까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못할 것 같고 제 동생은 어리기도 하고 가벼우니까 얘는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튜브 타 있는 동생 친구를 그냥 놔두고 글로 막 헤엄쳐가서 꼬르륵 거리고 있는 도도한테 일단 튜브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 걔가 튜브 가운데서 이렇게 펑 올라와서 튜브를 끼고 숨을 고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봤더니 동생이 꼬르륵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구조 수영에서 배운 대로 그 겨드랑이에 양쪽 팔을 끼고 힘 빼 언니가 끌고 갈 수 있어 힘 빼 이랬는데 제가 간과한 게 저는 수영장에서 구조 수영을 배웠고 그때는 구명조끼가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예.
바다에서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고 깊은 곳이니까 아무리 이 친구가 힘을 빼고 아무리 제가 발장구를 불러도 둘이서 같이 가라앉더라고요. 예. 얘가 파도 때문에 혼자서 숨을 못 쉬니까 제가 팔 힘으로 들어서 숨을 쉬게 하면 무게 때문에 제가 꼬르륵 잠기고, 제가 발쳐서 올라오면 얘가 잠기고, 그래서 예. 번갈아서 씻어 타듯이 꼬록꼬록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헤엄을 못 치겠다. 사실 바로 옆에 튜브에 얘를 그냥 매달아 놓으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그게 힘들죠. 네, 근데 아무 생각 없고 육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깊지 않은 해안가일 테고 내가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잠수를 하고 동생을 제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웠어요. 이 상태에서 얼핏 가라앉으면서 육지 쪽으로 보고 그쪽으로 막 걷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앞이 보일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빛이라도 보일 줄 알았어요. 육지 색깔이라도. 그냥 눈 뜨고 아무 데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숨이 차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죽는구나. 진짜 여기가 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정신을 잃으려는 찰나에 동생이 위로 쑥 빨려 올라갔어요. 갑자기 가벼워지니까 놀래서 정신을 번쩍 들고 위로 막 헤엄쳐서 올라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동생이 물가에서 꼬록꼬록 하는 거를 보고 빠졌구나 싶어서 건져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목마를 탔어도 그 두 명 키를 합쳤어도 안 되는 높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살아가지고 해변에서 막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도도 친구가 튜브를 타고 막 멀리서 헤엄을 치어서 오고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엄청 오래 빠져 있었던 것 같고 쟤는 튜브 끼고 저속도로 여기까지 왔으면 진작 왔어야 되는데 너 왜 이제 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불렀대요. 바다에서. 예. 도도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빠지자마자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일단 나는 육지로 가야겠다 막 헤엄을 치고 있다가 도도야!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막 깊은 바다로 다시 헤엄을 쳐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깊은 물에 간 것도 도도가 말해서 간 거래요. 네. 동생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도도가 우리도 저기 가자 이러고 막 헤엄을 치더래요. 그래서 와서 도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팔을 딱 빼고 자기는 그대로 빠졌대요. 그리고 도도도 제가 살려달라는 의지가 좀 강해서 이 친구가 그걸 들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위치가 저는 육지 쪽이었고 걔는 훨씬 더 먼 바다에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이 정말 깊은 바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 듣고 다시 홀려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다가 갑자기 문득 정신이 들었대요. 나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다시 막 옆을 둘러보니까 제가 해변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길래 절로 가야겠다 그러고 막 헤엄쳐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귀신은 항상 제 목소리로 오나 봐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서 아저씨가 구해주셔서 저는 살아났고 동생도 살아났고 이 친구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갈 뻔하다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돌아왔네요. 이야, 그건 진짜 죽을 뻔한 이야기이기는 하네요. 네. 저는 조금 억울한 게 홀린 건 이 친구가 홀렸는데 왜 뒤처리는 제가 하며 귀신은 항상 왜 제 목소리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귀신같이 안다라는 얘기 아시죠? 네. 귀신같이 안 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분과 지금 초밥님께서 또 절친인 걸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친구분은 귀신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가요? 딱 이 일이 있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고 이 뒤로 한 4년 동안 엄청 많이 봤어요. 보고 네. 듣고 꿈도 꾸고 제가 무슨 일 있을 때 먼저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는지 자기가 신경을 안 쓴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끔 가다가 보고 꿈은 꾼대요. 그러면 그 친구분도 혹시 제 방송을 보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제가 전파시켰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거고 이거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네.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공감되실 거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친구가 또 귀신 꿈을 꿀 때도 가끔씩 제가 나와요. 그래서 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친구분도 듣고 계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친구분에게 그 음성 편지 하나 한번 갑시다. 음성 제발. 편지라기보다는 예. 제가 이거를 같이 겪으면서 수호령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아하. 네, 이건 정말 짧은 얘기인데 수호령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워서 네. 그 수호령의 이름이 우리라고 붙였거든요, 가명으로. 그래서 항상 이 친구를 붙잡고 우리 지금 어딨어? 그럼 친구가 뭐 옆에 있겠지. 그럼 허공 보면서 우리야 너 친구 하나만 나한테 꼭 데려와줘. 꼭 이러면서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한 3달 네. 동안. 그냥 그러고 지내던 중에 이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또 꿈에서 어떤 남자애가 나와서 안녕? 내가 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녕! 그러면서 인사를 했더니 우리가 옆으로 짜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네가 자꾸 말해서 내가 데려왔어. 골라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강아지가 색깔만 다르고 진돗개만한 개거든요. 한 대여섯 마리가 쪼르륵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고마워 이러면서 그 강아지들을 눈으로 훑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우리라고 하는 남자의 얼굴을 딱 봤는데 시선이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더니 제 머리 뒤쪽을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안한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왜? 이랬더니 우리가 하면서 팔을 쫙 뻗는데 누가 제 뒷목을 착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 상태로 제가 뒷목을 잡혀서 이렇게 차렷 자세로 꿈에서 깨요. 좀이 진짜 일어나면서. 예. 네, 그 뒤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친구가 다시는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너는 소유령이 없다. 무언가가 막는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요. 이게 뭐 소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영적인 능력이나 이제 귀신 보시는 분 근처에 있으면 같은 귀신을 볼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두 분의 우정은 변함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근데 그 혹시 성우신가요? 아니요? 근데 목소리 흉내를 이렇게 되게 성우처럼 하시네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 들려줄 때 정말 TV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네, 저 그래서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 그 소리가 진짜 성우 같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차분하게 할 이야기 전달을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일단은 이 문에 얼굴을 넣어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그 목이 길어진 상태에서 막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여러분들. 나 오카상 귀신 생각나가지고 야, 그렇게 또 사람을 놀리는 그런 소름 돋는 귀신도 있었네요, 실제로. 야, 그리고 또 목소리 흉내도 너무나 잘 내주시고 생동감 있게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몰입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